자, 안녕 수험고 친구들. 시험 보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험 점수 어땠어요? 만족할 만한 점수였나요? 만족한 친구들도 있었고 다소 아쉬워하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왜 그랬냐 생각을 해보니까 시험 문제가 대체적으로 거의 다 쉬웠어요. 그런데 배점이 높다 보니까 잠깐 헷갈려가지고 틀린 문제들로 이제 점수가 훅훅 떨어지다 보니까 아쉬운 친구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틀린 문제 다 모아와가지고 이번에 오답 피드백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는요, 우리가 이전에 막 이렇게 같이 수업을 했었던 경험이 없었던 무정부주의에 대한 내용인데요. 무정부주의, 아무래도 이제 중학교 때도 배워본 적이 없었던 친구들도 많았을 것이고, 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깊이 있게 얘기해 준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문제에 나오니까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요 6번 문제 같이 피드백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라! 분필. 자, 6번. 무정부주의. 무정부주의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했었죠? 아나키즘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나키즘 하니까, 프린트물에서 본 것 같아요. 이제 스물스물 생각이 나지? 자, 아나키즘, 무정부주의. 국가가 없이도 사람들은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냥 사는 게 아니야.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키워드가 하나 더 있어. 주성주성. 자, 무슨 키워드냐? 바로 자유라는 키워드야. 함께 볼까요? 자기를 지배하는 것은요, 자기의 사상, 그리고 감정 외에는 어떠한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국가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할 수 없다? 개인을 통제하거나 아니면은 지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일체의 외적 규정을 타파하고 중앙행정기관이 뭐야? 정부예요. 이 정부를 폐지해가지고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유활동에 방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주의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없이도 개인의 자유를 방임할 수 있는, 국가 없이 모두 두루 살아갈 수 있는, 왜냐면 또 여러분들 생각해봐. 신채호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역사학자, 민족주의사학자 신채호 선생님이 역사란 무엇이라 그랬어? 아와 비아의 끊임없는 대립이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치? 나라가 존재하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다툼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그치? 우리의 역사는 그동안 세계사는 다 어떻게 흘러왔어? 전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정말 유명한 비틀즈의 존 레논의 이매진이라는 노래에서도 나와 있죠. 국가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쉬워요. 이런 식으로 노래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무정부주의라는 게 다소 어떤 것은 아니다. 굉장히 되게 비관적인 것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얘들아. 자, 그래서 개인의 자유의지에 기초한 자유활동 방임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했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보기를 한번 넘어가 볼까요? 외교 독립론에 영향을 주었다. 무정부주의가 외교 독립론에 영향을 주었다? 여기에서 헷갈린 친구들이 다소 많았을 것 같아요. 자, 외교 독립론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맞아. 이 1차 대전, 세계 1차 대전 이후에 파리 강화회의에 이제 김규식이 파견이 됐었잖아.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이 뭐라고 얘기하니? 파리 강화회의에서 그렇지, 민족 자결주의 이야기 하잖아. 이 식민지 국가들아, 잘 들어. 너희의 운명은 너희가 정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거기에다가 3.1운동이 일어났잖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우리 어떤 생각이 좀 국내와 국외에서 들었다 그랬어. 우리가 제대로 된 정부만 조금 갖춰져 있었더라면, 임시정부만 만들어졌었다면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체제만 갖춰져 있었다면 정말 이 3.1운동 더 커질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정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던 시기였기도 해요. 근데 이때 이회영 선생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의 형태를 두는 것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각 계열에 이제 각 파가 있을 거 아니야? 파를 나눠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연합기관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이회영 선생님처럼 이제 무정부주의자들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로 그래도 정부라는 체제는 갖춰줘야지 라고 했던 파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흐름은 어떻게 됐어? 역사를 우린 다 이미 배웠잖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었지? 맞아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라는 쪽으로 이제 대세가 기울게 되니까 이제 이회영 선생님과 같은 무정부주의자들은 비판을 받기도 했어요. 왜 비판을 받게 했었냐? 우리 지금 독립하려는 거잖아. 나라의 독립을 위한 거잖아. 근데 국가가 없다니? 라고 하면서 좀 비판적인 시선을 많이 받기도 했었어. 그리고 이 외교 독립이라는 것은 나중에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안에서 생기기 시작했는데, 봐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에는 세 가지 독립론자들이 있었어요. 첫 번째 독립론자는 뭐였지? 맞아요. 무력을 통해 가지고, 무장이 뭐야? 무기를 장착하다라고 했잖아요. 무장 독립론자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는 이제 신채호 선생님이랑 또 누가 있었지? 아이고 미안해요. 바깥에 선생님이 혼자 촬영하고 있는데 바깥에 누가 온 것 같아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이동희 선생님이 있었죠. 무장 독립론자 중에서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그렇지. 실력 양성운동을 이야기했었던 실력 양성론자가 있어서 대표적으로는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단 말이야 얘들아. 실력 양성론자. 우리는요 토끼야 토끼. 힘이 약해. 근데 힘을 키우자는 거야. 어떻게? 이 토끼가 그냥 약한 토끼가 아니라 이 이빨도 이만큼 늘어뜨리고 발톱도 어마무시하게 뾰족하게 이렇게 키우면은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도 사자도 이길 수 있다 라고 얘기하는 실력 양성론자들도 있었어요. 세 번째가 이제 대표적으로는 이승만과 같은 외교 독립론자가 있었습니다. 외교 독립론. 외교력 강화를 위해서 뭐 거사를 도모한다 등등 대표적으로 이제 이승만 같은 인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요런 무정부주의를 이야기했던 사람들, 아까 이회영 선생님이 이야기했었다 그랬지? 이회영뿐만 아니라 이상용,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국무령이 되는 사람이죠. 이상용과 이회영 선생님은요, 우리나라가 이제 국권이 피탈당하고 나서는 서간도에 가서 정착을 했어요. 그래서 서간도에서 독립운동 학교를 만들게 되는데 그 학교 이름이 바로 경학사가 되겠습니다. 자, 경학사. 예, 경학사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부민회로 이름이 바뀌었죠. 경학사는 설립연도는 1911년이었으니까요. 요렇게 이회영 선생님도 이상용 선생님도 대표적인 무정부주의자였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이회영 선생님 여러분들 경학사 했을 때 많이 기억나고 있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회영 선생님이나 이상용 선생님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일부 독립운동가들은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수용했고 또 그의 반면으로는 비판하기도 했었다. 요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자,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은요, 계급투쟁과 혁명을 통해 차별 없는 평등사회를 건설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거 어느 사상일까요? 맞습니다. 공동이서 생산하고 공동이서 분배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회주의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무정부주의랑 사회주의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였던 이회영 선생님이 이 사회주의를 보고 이야기를 하길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이 사회주의, 소련식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라는 표현을 얘기했어. 소련은 독재국가래. 이 국민들한테 의식주를 다 평등하게 보장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국민들을 감옥에 가두고 일일 삼식을 주는 것과 다름이 없다. 자, 감옥에 비유를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가 감옥에 갇히게 되면은 그래도 끼니는 챙겨주고 옷도 주고 잘 곳도 마련을 해주잖아. 그런 것과 비교를 하는 거지. 왜? 이 소련 사회주의 국가는 무엇을 보장하지 않아? 맞아요. 자유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감옥이랑 뭐가 다르냐? 자유롭게 살아야지. 자유를 굉장히 주장했었던 게 바로
무정부주의이기 때문에 요것과는 관련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2번으로 고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좋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우리 7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네, 7번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비밀 결사단체는 을병전 출신의 임병찬 누구라 그랬었어, 선생님이? 맞아요. 면함최익현 선생님의 제자였었다라는 표현을 했었죠. 자, 그리고 고종의 밀명을 받고 조직한 비밀결사로 왕정복구가 뭐야? 우리나라가 지금은 왕이 없어. 그래서 왕의 힘이 강한 그 왕정으로 복구하자는 거야. 왕정을 복구하고 복벽주의 단체에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 우리 옛날에 작년쯤에 이맘때쯤에 그거 배웠을 거야. 비체제라 그래가지고 복고주의 비슷합니다. 전국적인 조직을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조선 총독의 국권 반환 요구, 우리나라의 국권이 피탈당한 이후겠구나. 요구 운동을 계획하였으나 일제에 발각되어 실패되고 만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요것만 봐도 이해가 딱 되시죠? 물론 단체 이름을 바로 얘기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얘들아 잘 봐봐봐. 고종의 밀명을 받았다 그랬잖아. 고종께서 지금 어떤 거야? 살아계시는 거야. 고종 언제 돌아가셨니? 1919년에 돌아가셨잖아. 정확하게는 1월 21일 이때 돌아가셨었단 말이야. 고종께서 살아계시니까 지금은 1910년대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선생님 1900년대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 국권을 빼앗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경술국치 이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조직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의열단입니다. 의열단이 만들어진 건 언제였어? 맞아요. 1919년. 본부는 상하이에 두었었어요. 그래서 국내 단체가 아니었다라는 거. 요거는 김원봉이 상하이에 본부를 두어서 만들었었던 의로운 일을 열렬히 행하는 단체였었잖아요.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졸업했던 졸업생들을 모아가지고 만들었었던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요것은 X가 되겠네요. 자, 대한광복회도 한번 볼게요. 대한광복회도 마찬가지로 1910년대에 조직이 되었었어요. 1915년에 조직이 되었었고, 대표적으로는 박상진. 그리고 선생님이 진진브라더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박상진과 김좌진 장군이 이제 같이 결탁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대한광복회입니다. 대한광복회는 1910년대에 조직된, 국내에서 조직된 단체죠. 대구에서 조직이 됐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중요한 건 항일 독립운동단체인 것은 맞으나 요것은 무엇을 얘기했다? 민주공화정을 이야기했다. 공화정은 뭐예요? 맞아요. 우리 이제 고등학생쯤 되면 공화정이 뭔지 알아요? 공화정은 쉽게 얘기하면 왕이 없다라는 거야. 근데 왕정복구를 이야기했다? 아니지. 그래서 대한광복회도 X가 되겠습니다. 한인애국단은 여러분들 착착착착 이제 기억이 나셔야 돼요. 1923년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이승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이승만 탄핵해야 된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잖아. 왜? 생각해보니까 대한민국 임시정부 교통국이랑 연통제도 발각되어가지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이제 자금이 되는 원천도 없어졌고, 심지어 이때 이승만은 국제연합에다가 뭘 맡기자 그래요? 국제연맹에 우리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맡기자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은 그럼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제 이승만을 탄핵시키는 이야기가 나왔었단 말이야. 이제 국민대표회의에서 아까 선생님이 전에 이야기했었지. 우리 독립론자는 3명으로 나눴었다고, 임시정부 안에서. 난 첫 번째, 무장독립론자는 이제 창조파의 뭐였어요? 신채호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개조파의, 체제를 조금 바꿔보자 라고 했었던 신력 양성론자, 바로
안창호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상유지파 몇 대라는 게야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1925년에 이승만은 탄핵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2대 대통령으로 오른 사람은 박은식 선생님이셨는데, 맞아요, 민족주의 사학자 박은식 선생님. 박은식 선생님께서 이제 2대 대통령으로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으셔가지고 별세를 하게 됐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개헌을 하게 되는 거야. 헌법을 개정한다라고 하는 거지. 대통령제가 아니라 이때부터는 약간 내각 책임제로 운영을 해야겠다라고 하게 되고, 내각 책임제도 이제 소용이 없게 되니까 어떻게 했어? 집단이 지도하는 집단 지도 체제로 이제 또 개헌이 됐었단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자금난이 심화되었을 때, 그리고 독립운동까지도 위축이 되었을 때, 이때 김구 선생님이 독립운동에 활기를 불어넣고자 조직한 단체가 한인애국단이었습니다. 한인애국단의 활동 1931년부터 활동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봉창 선생님이 이랑에게 뭘 던졌어? 맞아, 수리탄을 던지면서, 물론 실패를 했지만 이봉창 선생님의 의료 활동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상하이에서 의거한 윤몽희 선생님의 의료 활동도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봉창 선생님의 활동과 이것을 너무 아쉽다, 중국에서 그런 거야. 왜? 31년에 중국에서는 만주사변이 있었잖아. 그래서 20년대에는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았었던 일본에 대한 여론이 중국은 확 돌아서게 돼, 만주사변을 계기로. 그래서 아쉽다, 일방 히로히토 죽을 수 있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야. 히로히토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신문 기사를 봤었던 일본인들은 가만둬서는 안 되겠군 하면서 상해사변이 일어납니다. 자, 상해사변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932년 4월 달에, 맞아요, 상하이 홍커공원에서 한인애국단 출신이었던 윤몽길 선생님이 마지막에 자신의 시계와 김구 선생님의 시계를 바꿨었죠. 윤몽길 선생님의 시계는 새 것이었고, 이 김구 선생님의 시계는 1원짜리 시계, 낡은 시계였어가지고 자기에게 남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시계를 바꿨었다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상하이 홍커공원에서의 의거 활동은 그야말로 대성공이었죠. 그래서 중국인들이, 특히나 중국의 국민당 장지스가 어떻게 이 많은 중국인들이 하지 못했던 일을 단 한 명의 조선인이 했을까? 우리는 이제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후원하겠네, 지원하겠네 라고 약속을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요 시기는 1931년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X 민족혁명당입니다. 민족혁명당은 1935년에 조직이 되었었죠. 심지어는 이제 민족혁명당은 중국 난징에서 조직이 됐었습니다. 한국 독립당이나 아니면 신한독립당, 이런 조선혁명당들이 다 결집돼가지고 독립단체들이 다 모인 거야. 그치? 민족혁명당 다 같이 모였었다. 혁명을 이룩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내도 아닙니다. 자, 남아있는 것은 바로 대한독립의군부이군요. 맞아요. 이 당시에 우리 왕정을 복구할 것을 이야기하면서 의병들을 모으기도 했었잖아. 의군부, 대한독립의군부 만들어진 연도 1912년이었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임명찬의 대한독립의군부. 어렵지?